최근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던 홍해걸, 여에스더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부부에 대한 최근 근황이 또 한 번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기사에 사실 두 사람은 연애 3개월 만에 초스피드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바로 신혼집을 계약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결혼 31주년 백문백답이라는 이 제목의 영상 속에 두 사람이 얼마나 빨리 결혼했고 이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거 결혼이다,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낀 기분이었다. 여에스더는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관심을 안 두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 저 사람이 프로포즈를 한다면, 나를 좋다고 한다면 응해줄 생각이었다. 홍해걸 씨는 내가 대학로에서 고백을 했다. 나는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았다. 내가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흉터도 있고 뼈도 떼냈다고 약점을 드러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연애 3개월 차 만에 결혼한 이유에 대해 여에스더는 딸이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정어머니가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계약했다. 인테리어도 했다. 친구분들도 결혼식 준비를 도와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홍해걸 역시 갈등 없이 정말 원만하게 결혼을 잘했다. 거기에는 당신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에스더는 의학 전문 기자 출신 방송인 이 홍해걸. 사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능력자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능력자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만으로도 깜짝 놀라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여에스더, 홍해걸 두 사람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에스더는 갱년기에 과로가 겹쳐서 44kg까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이날 질문에서 남편 홍해걸이 상대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많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내와 유럽으로 한 달 여행을 갔는데 큰 마음을 먹고 계획을 다 짜놨더니 계속 잠만 자더라. 깨워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했다. 홍해걸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 아내가 몸이 안 좋고 괴로워해서 좋은 건 다 해주려고 하는데 화를 내니까 너무 슬펐다. 여에스더 역시 그때가 생각난다. 당신도 그때 몸이 안 좋았을 때다. 갱년기와 과로가 겹쳤고 못 먹어서 너무 말랐었다. 내 눈에도 우리 남편이 슬퍼하는 게 보였다. 그때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 잘 못 먹어서 44kg까지 빠졌을 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에스더 씨가 알다시피 최근 이 우울증 고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건강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남편 되는 홍해걸 씨가 아시겠지만 30년 흡연을 했고 결국 2022년도에 폐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3년 전이에요. 굉장히 최근이거든요. 이 당시 때 결핵을 앓고 있는 줄 알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남편이 홍해걸 씨가 폐의 절반을 적출해내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폐암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CT 촬영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방치를 했기 때문인데, 이 당시 때 환자복을 입은 모습으로 삼성 서울병원 암병원에서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많이 놀라셨냐라며 이 진통제를 정맥주사로 꼽고 있었고 흉관도 삽입되어 있는 모습, 몸이 말이 아닌 상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때 폐암 직전 단계인 간 유리 음영으로 수술을 받았고 위치가 사실 이 절반 정도 떼어낼 수밖에 없었으며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 유리 음영이라는 질병 자체가 중년 이후부터 CT를 찍게 되면 100명 중 5명가량이 양성소견이 나올 만큼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100% 암세포라고 바라본다. 이걸 절대 간단히 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역시 30년간 흡연을 했었다. 그래서 나이가 중년 이상인 분들은 이 저선량 CT로 폐 안에 간 유리 음영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라.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면 예후가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폐 수술을 받은 지 딱 열흘이 됐던 당시거든요. 폐암 환자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체중도 막 6, 7kg 빠졌었는데 대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하루 반갑 정도 30년 가까이 피우다 보니 겨우 이 암 수술을 하면서 끊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10년도에도 비슷한 소견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갔으며 2018년쯤에 폐암일 수 있겠다. 빨리 큰 병원 가봐라. 라는 소견을 듣게 됐고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다. 명색이 의학 전문 기자인데 너무 황당했다. 의학이라는 것이 이렇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고통과 기록이 후배 환자들에게는 귀한 거름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 에스더 씨의 이 갑상선암 투병 이전에도 이 홍해걸 씨가 이 폐암에 대한 이런 깜짝 놀랄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해걸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폐암 수술이 끝난 2025년도니까 22년도에 수술했던 걸 생각해보면 3년이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폐암 재발 가능성 체크를 받았는데 CT를 확인하고 MRI 결과를 들으러 갔다고 합니다. 별로 떨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만일 의사가 여기에 재발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나의 장밋빛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었고 재발암이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으며 특히 폐암은 항암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하게 되면 6개월 내지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 의사 선생님이 기쁜 소식이다. 아무것도 없다. 다 뒤져봤는데 폐도 없고 복부 CT에도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암이 무섭다. 아무리 작게 일찍 발견해도 암세포 가운데 독성이 강한 돌연변이가 있다. 그런 경우 6개월 내로 재발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위암 같은 것도 조기 발견하여 95%는 살지만 5%는 일찍 발견해도 살릴 수 없다. 전적으로 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 갈 때까지도 나도 긴장을 했다. 5년 정도는 중요한 부위에 혹은 발견되지 않아서 5년까지는 무난히 살아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 에스더 씨는 암이 아니어도 뭔가 결절이 있거나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없고 복부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참 기쁘고 다행이다. 홍해걸 씨는 그전까지 담배 피우고 스트레스 받고 술도 마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게 됐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벗삼아 스트레스 없이 계속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홍해걸 씨뿐만이 아니라 여 에스더 씨도 과거 갑상선암 투병 사실을 밝혔고 수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게 우울증에다가 뭐 뇌졸중에다가 이 뭐 합병증이 막 오니까 많은 대중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 에스더 씨가 막 병원에 방문을 했다라는 둥 거기에 남편도 이 폐암 상태가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재발은 완치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두 사람이 이 건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 여 에스더 씨가 갑상선암을 수술받았고 여기에 뇌동맥류, 중증 천식, 우울증까지.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여행을 갔을 때도 서로 너무 힘들어했고 특히 그 당시 때 갱년기와 과로가 겹쳐 아무것도 못 먹어서 44kg까지 말랐을 때는 정맥주사로 수액을 맞고 싶어 했다. 차 안에서 내가 놔주려고 했는데 잘 못해서 혈관을 터뜨렸다. 아내가 그것도 못한다고 화를 내서 너무 서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건강 상태가 사실 이제 원만하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홍해걸 씨는 이제 재암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여 에스더 씨가 문제인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주도로 내려가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엄청난 의학계에 좀 권위자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많을 것이고 특히 여 에스더 씨가 엄청나게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걱정이 없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냐라는 비난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참 돈이 모든 걸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역시 건강이 최고다. 여 에스더 씨의 상황을 보니 오히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재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 에스더 씨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중증을 앓고 있었던 여 에스더님이 52kg까지 빠진 근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많은 대중분들이 걱정과 우려가 함께 빗발치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 댓글 반응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우울증이지만 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우울증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여 에스더님 정도의 삶이라면 우울증도 나을 것 같은데 다 가진 분도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는 걸 보면 참 무서운 병이다. 이러한 말도 있고요. 인생이 심심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여 에스더 씨가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 남편인 홍해걸 씨도 의사로서 뭐 사회적 지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즘 뭐 국가적 경기 위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이 우울증 이야기와 소식에 대해 응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난 내가 더 힘든데? 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급기야 이 여 에스더 씨의 우울증 증세가 관심받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냐, 방송에서 잘 찾아주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다시 방송에 대대적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 자, 이런 비난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1월 달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 에스더 거짓 우울증 의혹에 직접 입을 열었다. 아픈 척하고 꾀병이라고? 정말 기절하겠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인 여 에스더 씨가 당시에 우울증 고백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해명에 나섰습니다. 애당초 왜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 에스더 씨가 굉장히 사업가로도 잘 나갔고요. 전문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우울할 틈이 있을까? 이거 뭔가 말이 안 된다. 이랬던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위로는커녕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팬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이어가던 중에 우울증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남편인 홍해걸 씨는 당신이 그렇게 됐다라는 게 상상이 안 간대. 이 사람은 방송 오기 전까지 잠옷만 입고 가만히 있었다. 내가 끌고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일부러 어필하려고 아픈 척하고 우울증이 꾀병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절하겠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 에스더 씨는 방송에서 내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 내가 직접 겪어보니 너무너무나 힘들고 의사인 내가,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내가 정작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니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싶어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고백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안 좋은 선택도 많이 하고 남이 잘 받지 않는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책임감?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이것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다. 늘 말씀드리지만 명랑하고 까불거리는 건 내 성격이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23년도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머리를 지지는 전기 경련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다시는 머리를 지지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약물 세팅이 좀 되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인 홍해걸 씨는 당신이 옛날에 하던 혀를 내미는 버릇이 약을 먹으면서 생겼다. 시청자들을 향해 양해해달라. 나름 고상한 사람인데 본인도 통제가 안 된다. 완전히 약물 부작용인 것 같다. 당시에도 심각하다라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 어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정도의 부작용은 받아들일만 하다. 나는 내 성격이 명랑한 편이라 표시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머리를 지지는 치료를 28번이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신 마취만 28번을 당시에 했고요. 3달 동안 입원 치료도 받았고 갱년기로 힘들어지며 굉장히 어려웠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 에스더 씨가 이 당시 때도 방송을 할 땐 밝고 웃어 보이지만 촬영이 딱 끝나면 본인 방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채 계속 누워만 있는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살기가 힘들다
라는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난치성 우울증이다 라며 정확한 병명을 알고 있었는데요. 약을 먹어도 30-40%는 치료가 안 된다. 입원해서 전기 경련 치료라고 머리를 지지는 것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충동적으로 안 좋은 생각도 하다 보니 본인도 굉장히 괴로워서 상담 전화를 하기도 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에스더 씨가 이게 꾀병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라도 그러한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에스더 씨가 알려진 바처럼 이 우울증만이 아니라 뇌동맥류, 중증 천식, 갑상선암, 그러니까 온갖 합병증이 다 몰려오다 보니 결국 52kg까지 야위게 돼 버린 거 아닐까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11년 전쯤입니다. 이 당시 때 자신의 갑상선암 투병을 고백합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았다라면서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국내 암 발생률 1위였던 갑상선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쳤었던 당시입니다. 최근에 나는 수술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갑상선암 수술만 3,000번 정도를 집도한 권위자인 이용식 교수가 갑상선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은 의료계의 과잉 진단 때문이다. 갑상선암 수술은 더 많은 고객을 만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행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어 에스더 씨는 아니다. 내가 수술을 받았다. 의사가 환자를 돈줄로 본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여 에스더 씨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어? 와, 정말 몰랐네. 왜냐면 이때도 여 에스더 씨는 너무나 잘 나가는 의사이자 사업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여 에스더 씨가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왔던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2014년도에 이미 수술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이전부터 이미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젊은 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고령의 나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나이대인데요. 갑자기 이런 엄청난 병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최근에 52kg 상태를 굉장히 야인 상태를 두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나뉘고 있습니다. 그냥 살 빠진 게 어쩌라는 거냐? 라는 분들도 있고, 오래전부터 여 에스더 씨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던 분들은 최근에 뭔가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염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여 에스더 씨가 과거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생사를 오가는 동생을 위해 장기 기증을 결심한 적이 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남편인 홍해걸 씨가 동의한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1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자신들은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장기 기증 서약을 했다고 해요. 여 에스더 씨가 많은 분들이 큰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옛날에 내 친동생이 기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며칠 안에 숨이 끊어질 수도 있었다. 응급실에 입원한 뒤 간 이식이 시급했다. 딸이 5인데 큰언니는 너무 어린 아들이 있었고 둘째 언니는 외국에 있어 기증이 가능한 사람이 저와 막내 동생 뿐이었다. 여자는 특히 간의 크기가 작아서 혼자 주는 것이 안 되고 2명이 줬어야 했다. 당시에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었는데 남편이 바로 동의를 해줬고 막내 제부가 동의하기 싫다며 가버리게 되었다. 남편이 당시에 제부를 설득하기도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응급실에 실제로 입원을 했고 여 에스더 씨도 간 이식 수술을 막 준비하려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때 홍해걸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수술했다면 우리 와이프 제명까지 못 살았을 거다. 왜냐하면 갑상선암도 겪었어야 했잖아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홍해걸 씨가 지인이 나에게 너무 무책임하다라며 야단을 쳤다. 간 기증이 당시에는 더 어려웠었던 시기였다라면서
배를 열십자로 열어 기증자에게도 너무나 위험하고 부담이 큰 수술이었다. 아내가 만약 그걸 했다면 제 명예 못 살았을 거다. 눈빛이 너무 결연했었다. 극적으로 그 당시 때 처제가 회복이 되며 잘 넘어가게 되었다. 그때 동의해줬던 걸 많이 후회하고 있다. 여 에스더 씨는 저희가 한 장기 기증은 사후 기증이다.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사람끼리의 이식은 강하게 권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 홍해걸 씨가 당시에 만약 제부까지 동의를 하며 와이프들이 수술에 들어갔다면 홍해걸 씨의 의지와는 다르게 여 에스더 씨는 지금 이렇게 우리 곁에 있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의사 인턴 시절 조폭과 잡기 놀이를 했었다. 또 다른 응급실 썰이었는데요. 이때 응급실에 있었던 이 여 에스더 씨가 나는 더 이상 의사를 못하겠다라며 레지던트 1년차 때 체력적으로 버틸 수 없었던 스케줄, 서울 근교의 응급실은 모두가 썼다라는 당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폭이 술을 마시면 항상 병원에 온다. 자상 때문에 술을 마시면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 간호사와 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굉장히 머리가 길었다. 근데 우리 머리를 막 잡아 뜯으려고 했고 침대를 밀치면서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했었다. 환자가 술이 깰 때까지 계속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레지던트 때부터 이 응급실에 가서 일을 해보면 간호사고 의사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 에스더 동기 중 한 명은 조폭에게 끌려간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끌려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의사 생활과 사업을 해오다 보니 그 와중에 갑상선암이 발발을 했고 결국 여 에스더 씨가 우울증을 비롯하여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 뇌동맥류와 중증 천식까지 있으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계속하여 확장되면서 결국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 루머와는 다르게 여 에스더 씨의 상황이 너무나 좀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들이 또 존재를 했었는데요. 최근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 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여에스더 박사님은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몰라보게 야윈 모습으로 등장하여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영상 제목 자체가 여에스더 최근 근황 귀신처럼 하고 다녀였으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촬영을 진행하던 제작진이 오랜만에 뵈었는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여에스더 박사님은 다소 담담하게 지금 52kg까지 빠졌다. 2kg 정도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2kg 줄었다는 수치 이상이 그 이면에 담긴 고통스러운 과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에스더 박사님은 살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우울증 약을 추가했는데 부작용이 입맛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약 복용으로 인한 식욕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몸이 기운 없는 것이 분명한 단점이지만 그녀는 특유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동안 안 맞았던 옷들이 다시 들어가는 건 좋은 점이라며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면모를 찾으려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많은 팬들에게 더욱 안쓰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려 하지만 내면의 힘든 싸움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네티즌들은 여에스더 박사님,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먼저 챙기세요. 옷이 들어가는 것보다 건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등의 따뜻한 조언과 함께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여에스더 박사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남편, 홍해걸 박사님의 발언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홍해걸 박사님은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아예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촬영 때문에 겨우 옷을 갖춰 입은 것이고 평소에는 잠옷을 입은 채 귀신처럼 누워있다는 충격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에스더 박사님은 언제는 예쁘다고 하더니 이제 귀신처럼 보이냐, 누워있으면 맨날 우리 통통이 예쁘다고 하지 않았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 잠시나마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머 섞인 대화 속에 담긴 부부의 깊은 아픔과 현실적인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였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대화에서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과 함께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홍해걸 박사님은 이어서 그건 립서비스였다며 다소 장난스러운 말투로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침대에 누워있고 깨어있을 땐 영상을 보고 밥은 배달만 시켜 먹는데 나도 맛집에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깊은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힘든 모습을 그저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본인 역시 아내의 힘겨움과 자신의 소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죠. 이 말을 들은 네티즌들은 홍해걸 박사님도 얼마나 힘드실게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는 마음이 오죽할까? 두 분 모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라며 두 분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절실한 순간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홍해걸 박사님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여에스더 박사님이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는 최근 집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질병 탓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하고 정중하게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구하는 절박한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한 줄 답장조차 매우 힘든 의무가 돼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한 번 방송 출연을 하면 그 여파로 일주일 내내 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누워 지낸다고 여에스더 박사님의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여에스더 박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정말 안타깝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절대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그저 건강만 생각하시고 편안히 쉬세요 등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물결처럼 쏟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여에스더 박사님이 겪고 있는 무쾌락증 증상, 즉 여행, 쇼핑, 운동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하며 과거 난치성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와 함께 무려 28번의 전기 경련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병과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식사 약속조차 취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홍해걸 박사님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우울증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홍해걸 박사님은 자신이 제주도로 내려간 이유도 아내에게 억지로 웃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남편으로서의 고뇌와 함께 자신도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부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기가 아닐 수 없죠. 네티즌들은 이러한 홍해걸 박사님의 솔직한 고백에 홍해걸 박사님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너무 안쓰럽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라며 두 분을 동시에 위로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인의 사생활이 아닌 고난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려는 한 부부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